학교와 베트남 학교의 차이점 어떤 거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수미입니다. 오늘은 베트남과 한국의 학교 문화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한국 학교에 비해 베트남 학교는 어떤지 많이 아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학년을 나눠야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2살부터 5살까지 유치원을 다닙니다.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7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반면 베트남의 초등학교는 6살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6년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5년만 다닌 후에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대신 중학교에서 4년의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초등학교는 베트남보다 2년 더 다녀야 하고 중학교는 베트남보다 2년 더 짧다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산하면 한국과 같이 19살의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한국은 반이 1반, 2반, 3반 등 있지만 베트남은 영어로 반은 정해집니다. 한국과 같은 순서로 A반, B반, C반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알파벳 앞에 숫자가 붙는데 그 숫자는 학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1학년 3반이면 베트남에서 원시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학교는 9월 5일에 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일찍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보통 6월에 학교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한국은 1년에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지만 베트남은 1년에 방학이 여름방학 하나뿐입니다. 여름방학은 2개월, 3개월 정도입니다. 베트남도 1년에 2학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학기는 9월부터 1월까지, 2학기는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보통 설날에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 설날 끝난 후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죽지시험, 15분 시험, 45분 시험, 그리고 종합시험, 중간시험, 또 기말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등 많이 시험이 있습니다. 베트남 학교는 아침 수업은 7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6시 45분까지 등교를 완료해야 합니다. 15분 동안 과제를 확인하거나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은 1교시와 2교시는 5분밖에 안 되고 3교시는 15분을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2교시는 첫 교시와 마찬가지로 5분만 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4개, 5개 정도 수업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하루 종일 수업이 하기도 합니다. 학년별로 아침 시간이나 오후 시간 수업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고1과 고3이 아침 수업을 들었다면 고2는 오후 수업을 듣는 방식입니다. 오후 수업은 1시부터 시작하고 12시 45분까지 교실에 있어야 하면 5시쯤 넘어선 시간에 수업이 종료됩니다. 물론 이 수업 방식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월요일 첫 수업이나 월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에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국가를 부르고 구정 선생님의 혼화를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베트남 학교 반에는 반장, 부반장, 노동장, 문학장, 종무 같은 직책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한국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미화 보장, 제육 보장, 서기로 알아두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학생들이 외출할 수 있거나 캠핑을 다니는 등 여러 활동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과목은 수학, 베트남어,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중학교의 경우도 초등학교와 비슷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추가되는 과목은 생물학, 시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비슷하지만 국방과 보안교육이 있습니다. 대신 음악과 미술 과목이 사라집니다. 과목 수는 변함이 없지만 고등학생들은 진로 수업이나 직업 훈련과 같은 여러 활동에 참여해야 해서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고등학생들은 다 바쁜가 봐요. 또 여러 특수 교육학교가 있는데요. 영재들은 작자 내거나 영재들은 양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수교육학교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다 쌓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평생교육원 말고도 소수민족 기숙학교를 포함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식비와 기숙사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학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이 문화, 직업, 도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학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에 입학해서 전과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 시험을 2번이나 봤는데요.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 시험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은 줄이고 시험 비용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에 대부분은 등록하고 싶은 학교에 가서 시험은 2번이나 치렀는데 이제 한 번만 보도록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학교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은 한 번밖에 보이지 않지만 시험 형식이 바꾼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고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학교 입학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총 4과목을 봐야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은 수학, 외국어, 문학이고 사회나 과학 과목은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시험 형식이나 시험 일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지금까지 베트남 학교와 한국 학교를 비교해가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학년도 다르고 배우는 과목도 다르고 학기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길 바라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